스타일만 티나는 법이 있나? 이젠 글씨도 개성시대. 한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마음의 거울이라고 불리는 글씨. 독특한 글씨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보자. 충청북도 청원군. 첫 번째 독특한 글씨를 쓴다는 주인공을 찾아 나선 제작진. 과연 특별한 글씨를 쓰는 주인공답게 사방에 글씨가 붙어있긴 한데 아무리 봐도 이건 어느 나라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구만. 혹시 외계어 아니야 이거? 선생님, 여기 있는 것들이 무슨 아. 글씨예요? 예. 요거는 순수한 한글인데, 한글이요? 예. 전혀 못 읽겠는데 이게 어떻게 한글이에요? 요거는 읽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예. 거울 글씨를 쓰는 사나이 이병철 씨를 소개합니다. 3살 때 한글을 떼고 신동소리를 들었다는 담당 PD가 아무리 살펴봐도 도무지 알아보기 어려운 글씨. 요리 봐도 저리 봐도 어느 나라의 글씨인지조차 파악이 되지 않는데 아저씨 이게 정말 한글이 맞는 것이오? 이거 그래서 어떻게 읽는 건데요, 이거를? 그래서 PD님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그 몇 자 써놓은 그 편지가 있어요. 그냥 아예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요게 순수한 한글인데, 네. 요거는 거울로 비춰야지만이 이 글씨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거울로 글씨를 읽는다고요? 글씨를 쓴 종이를 가지고 당당하게 거울 앞에 선 아저씨. 어느 나라 글씨인지도 파악이 안 되는데 거울에 비춰본다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서서히 정체를 드러내는 거울 속 글씨. 어이구, 이 친구 한글이 맞네요. 맞아. 원리가 180도를 돌리고 그 다음에 90도로 역회전을 하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얇은 글씨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아이고 무슨 말인지 더 모르겠쇼? 모르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갑니다. 주인공이 쓴 글씨를 180도 먼저 휙 돌리고 그 다음 90도를 싹 돌리고 나면 우리의 사랑 한글 등장이요. 바로 형상이 나타날 겁니다. 최선을 다하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인생은 하나의 실험이다. 실험이 많아질수록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이 된다. 영화 다빈치 코드에서 등장하는 나무처럼 거울을 비춰야만 알아볼 수 있는 글씨다. 혹시 이런 글씨를 쓰는 이유가 굉장한 조직에 속해 있던가? 보물섬 지도의 암호를 위해 만드신 그런 건가요? 한 중학교 때였나? 일기 쓰기 시작하면서 그때 한 지금부터 한 40년 전 정도 그때부터 쓰기 시작을 했죠. 아무도 알지 못하게 쓰다 보니까 이것이 개발이 돼가지고 여태까지 줄곧 쓰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글씨 쓰는 방법 배워가긴 해야겠죠? 기억, 니은 배우듯 이름부터 단계별 학습 들어가 주시고 아이고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사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쓴 것 같지만 거울에 비춰보면 또박또박한 글씨. 이거 보면서 쓰는데도 굉장히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180도를 돌리고 그 다음에 또 90도로 다시 돌리니까 27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난해한 거죠. 휴게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이 없는 시간이면 틈틈이 거울 글씨를 쓴다는 주인공. 보는 사람이 무슨 글씨를 쓰는지는 몰라도 한석봉 저리 가라 하는 화려한 필력을 자랑하는데 그래서인지 이 동네에서 이병철이란 사람은 몰라도 그의 글씨만큼은 아이들보다 유명하단다. 근데 그 글씨 비자금 숨겨놓은 거 써놓으면 유용하겠어요? 예? 일반 사람들은 못 읽죠. 어려워서 못 읽겠는데 네, 못 읽어요. 다 같이 읽기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글귀 뭐, 내용도 좋고. 나만의 다짐 뭐 이런 거를 써놓은 거니까 남들이 또 물어보면 뭐 또 대답을 해주고. 역시나 손님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건 글씨. 유병위수송 아니에요? 하지만 처음 본 글씨의 읽는 방법도 제각각 동그랗게 커진 눈처럼 궁금증도 커져가는데 역시나 거울 한번 비춰보면 금방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기하지 않아요? 희한하네. 아 너무 희한하네요. 거울 보고 쓰시나? 연습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뒤집어 있고. 줄을 서시오. 유명인의 사인을 받듯 줄을 서서 주인공의 글씨를 기다리는 손님들. 기내 최동호 네. 밑에 묵자. 희한하다. 거울로 보면 최동호 강형욱 씨. 거울 앞에서 확인 한번 들어가 주시고 글씨가 나오나요? 예. 이게 선생님 소감이에요? 예, 제 이름이에요. 네. 뭐라고 쓴 거예요? 전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최동욱. 예, 제 이름. 희한하네요. 이런 글씨 딴 데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아니, 좀 처음 봐요. 그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비밀 일기를 쓰기 위해 시작한 사춘기 소년의 기발한 글씨. 익숙해지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거울 글씨를 쓰면서 얻은 깨달음이 있다고. 그것은 바로 어느 나라의 글씨보다 아름답다고 느낀 한글. 거울 글씨를 쓰면서 한글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이병철 씨다. 조금이라도 한글의 우수성을 보급하는 데 기여를 하는 것이 제 뭐 앞으로의 바람이고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두 번째 독특한 글씨를 찾아 나섰다. 이번엔 어떤 글씨가 제작진을 맞이할까요? 예, 선생님, 혹시 독특한 글씨 쓰시는 분이 계신다는데 선생님 맞으세요? 독특한 건 아니고 그냥 저 글씨만 좀 씁니다. 아이 근데 글씨를 보려고 찾아온 제작진에게 그림만 보여주시는데 저희는요 그림 말고 글씨를 보고 싶다고요. 글씨를 보여주세요. 그림은 되게 많은데 글씨는 어디 있어요? 글씨 여기 있어요. 아이 그 그림은 아까부터 봤던 건데요. 그림이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글씨입니다. 글씨가 그림처럼 보여요. 주인공의 말 믿고 자세히 한번 보니 럴수 이럴 수가. 정말 글씨가 맞담게롱. 글씨로 그린 거예요. 글씨로 그림을 그리는 남자 곽영호 씨를 소개합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그림이 사실은 곽영호 씨가 한자 쓴 글씨. 아니 그 그림이라는데 근데 빼곡하게 쓴 글은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궁금하다. 궁금이야.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이건 성경에 있는 구절인데요. 혹시 그럼 그 두꺼운 성경책을 다 쓴 건 아니겠죠? 구약 성경 한 권 쓸 때 11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11개월. 그 신약 성경 두 번 쓰는 것은 하나는 152일, 하나는 45일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썼고. 100만 자가 넘는 성경책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썼다는 주인공? 그렇다면 작품 수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몇 점이나 그리신 건가요? 800개 정도는 집에 있을 것 같고 만들어서 선물하고 한 개 한 100, 한 20, 30개 정도 된다 그러면 전부 하면 지금까지 한 900, 한 40개, 50개. 그 작은 글씨로 950점이나 그리셨다고요? 여기서 확인 들어갑니다. 일단 액자에 들어가 있는 그림, 선물한 그림을 제외하고도 온 집안을 꽉 차게 메우는 주인공의 작품들. 글씨가 아주 가지런한 것이 그림으로 완성된 게 신기할 따름이다. 보기 좋게 흘러다 보니까 똑같은 간격, 좀 가지런히 정리된 그런 필요가 있죠. 그게. 16년 동안 글씨로 그림을 그리면서 나름의 비결도 생겼다. 일단 밑그림은 따로 그리지 않고 좌우 4mm 간격으로 점을 찍고 자를 이용해 글씨를 쓴다고. 곡선이 들어간 부분엔 글씨를 더 작게 써야 하는 섬세함도 필요하다는데 이때 글을 힘들게 하는 건 어깨의 통증도 지루함도 아닌 받침이 많이 들어간 글자란다. 드디어 30분 만에 글씨로 그린 그림 완성이요. 일반 뭐 사무실 행사할 때나 아니면 뭐 개업 기념 선물로 받은 볼펜들도 모아가지고 쓰는 모습이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난번 요거 세트 한 권 쓸 때 모아놓은 볼펜입니다. 28자로. 이 28자로 가지고 구약 성경 한 권을 다 썼습니다. 이거 자체로. 그야말로 온 정성을 다해 한자 한자 써내려간 글씨들. 깨알 크기의 글씨는 물론 알록달록 색깔까지 다르게 표현했으니 곽영호 씨의 정성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데 근데 왜 글씨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까?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있는 과정에 가족들 입장에서 이제 많이 힘들고 그래서 어머님 좀 살려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썼던 게 이 책입니다. 6년 더 사시다가 7년차 되는 해에 돌아가셨어요. 950점 가운데 가장 소중하다는 작품을 소개해준다는 곽영호 씨.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듯한 작품인데 왜 이게 소중한 겁니까? 집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서울까지 병원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서울 입원시키고 또 간호하러 다니고 몇 개월 사이에 이게 색깔이 좀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 글씨 마무리될 때까지가 116일 걸려있네요. 갑작스럽게 벌어진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맸던 아내. 그런 아내의 건강을 기도하며 글씨를 써내려갔다고. 그의 기도 덕분인지 아내는 다시 건강을 되찾았고 곽영호 씨는 펜을 놓지 못했단다. 어떻게든 살아났기 때문에 남편이 나한테다가 그 힘든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점들에서 정말 살아남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땐 단순한 그림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곽영호 씨에겐 가족들의 행복과 희망이 담겨있는 소중한 글씨라고. 이 그림들에 대해서 또 보시고 싶어 하신 분들이 계시면 어디 교회나 단체나 직접 가서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전시도 해드리고 또 갖고 싶어 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 희망하는 어떤 그런 그림들을 그려서 드리는 일이 또 재밌는 일일 것도 같고 소망이고 꿈이고 또 그렇습니다.